사랑은 얼마나 많이 주고 얼마나 받았느냐가 아니라 사실은요, 서로가 얼마나 주고 받을 수 있는 상태였는가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부족해서 못 받은 게 아닐 수도 있고요. 당신이 너무 많이 줘서 지친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심리 전문가 앤드쌤입니다. 오늘은요, 나는 정말 다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은 저한테 아무것도 안 해줬거든요. 저는 받은 게 없어요. 관계가 끝나고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 말은요, 단순히 상대가 나빴다로 끝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안에는 어쩌면 완전히 다른 진실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을 다 쏟았는데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 이유. 오늘은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다 줬는데 공허한 상황은 반드시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의 입장에서 내가 아무리 받아도 충만함을 못 느끼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요, 상대 입장에서 상대가 실제로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인 경우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는 겉으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여도 사실은 완전히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첫 번째, 나의 입장에서요, 받아도 채워지지 않는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요. 한번 이런 관점에서 한번 자신을 성찰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징은 상대가 나름 노력했는데도 나는 만족이 안 돼. 사랑을 받긴 받았는데 계속 더 받고 싶고 확인하고 싶어요. 감정의 기준이 충분함 쪽에 있는 게 아니라 결핍 쪽에 이제 가 있는 거죠. 핵심은 사랑을 느끼는 능력이 약한 상태인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충분히 안정적으로 채워지지 못한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사랑받지 못했다는 느낌과는 좀 다른 느낌이죠. 정말 못 받을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는 채워지지 못한 느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랑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저장 용량의 문제인 것입니다. 문제점은 상대방은 계속 나 때문에 소진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한테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결국 상대가 지쳐서 떠나가게 만들겠죠. 이런 경우라면 사랑을 더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느끼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인식하는 훈련, 상대방의 정성, 헌신을 나는 받은 것이 맞다, 그리고 나는 충분하다,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해보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나는 부족하다, 나는 버려질 것이다, 자신의 결핍된 핵심 감정을 희석시키지 않으면 누가 와도 무엇을 해줘도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자기 치유가 이제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상대방이 정말로 베풀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상상을 해보세요. 정서적 반응이 거의 없고 뭔가 표현하지 않고 공감과 배려가 부족하고 내가 계속 뭔가를 부어주어야만 하는 그런 관계의 구조, 관계가 일방적인 것입니다. 이런 상대방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이 사람은 사랑을 수행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그 회피형 애착 스타일일 수도 있고요. 자기중심적인 성향, 타인의 감정을 읽고 반응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과 책임의 문제임을 우리가 자꾸 고려해 봐야 돼요. 저 사람에 대한 애정은 맞고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애정도 맞는데 행동과 책임이 부족한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상대방이라면은 계속 나만 소진되고 자존감이 하락하고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자꾸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되죠. 사실 실제 문제는 불균형한 관계 구조가 문제인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를 진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면 자꾸 바꾸고 싶어져요. 이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사람의 애착 스타일과 사랑 방식은 절대로 쉽게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관계의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나를 돌봐주고 나와 함께 갈 사람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계속
머릿속에 새기고 기억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철수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사랑은 참는 게 많아지면요, 불행하다고 느껴져요. 우리는 관계를 시작할 수도 있는 사람이지만 관계를 끝낼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을 못 받은 건지 아니면 상대가 채워주지 않은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계속 이 질문을 고민하는 자체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관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은 상대방 때문이라는 억울함과 분노, 속상함, 서러움이 올라오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매 순간 내 마음이 유난히 그런 건지, 나 되게 평화롭고 굉장히 행복했는데 나의 무엇을 건드려서 저 사람이 나의 평화를 깼는지를 자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기억하면 좋을 포인트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 저는 모든 사람하고 잘 지내요. 근데 저 사람하고만 사이가 안 좋습니다. 내 애인, 내 남편, 내 배우자만 나를 괴롭혀요. 이런 고통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사실 이건 친밀함의 비밀인데 저희가 영상에서 많이 다루었죠. 우리가 사랑할수록 깊이 관계하고 싶고 깊이 받고 싶고 의존하고 싶어집니다. 정신역동적인 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많이 받고 싶은 관계일수록, 기대하는 관계일수록 실망이 커지고, 그래서 화가 나고 적개심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수록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화를 적절히 내고 그 실망을 적절히 견뎌야 되는데, 유난히 화가 나고 유난히 고통스럽다면 그것은 정말 자기의 문제일 것입니다. 아무튼 내 건지 상대 것인지를 계속 고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자기에게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나는 못 받은 걸까? 아니면 채워지지 않은 걸까? 이 질문을 정확하게 하다 보면은 점점 나 때문인지 상대 때문인지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계속 손해본 것 같은 관계를 반복하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얼마나 많이 주고 얼마나 받았느냐가 아니라, 사실은요, 서로가 얼마나 주고 받을 수 있는 상태였는가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부족해서 못 받은 게 아닐 수도 있고요, 당신이 너무 많이 줘서 지친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상대를 붙잡기 위해 사랑을 더 주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을 잘 느끼고 잘 선택해가는 법을 꾹꾹 잘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